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담양, 장성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담양호에 막힌 물길이 14년 만에 다시 뚫렸습니다. 이로써 담양군은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영광에서는 소금을 채취하는 체험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부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체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해남과 강진 등 전남 6개 시군에서 농경지가 물에 잠겨 15억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 시즌 초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실책을 기록하며 수비 안정화가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광주와 담양, 장성 등 전남 지역 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담양호에 막힌 물길이 최근 14년 만에 다시 뚫렸습니다. 지역 경계를 뛰어넘어 주민들이 협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힘찬 구호와 함께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담양호에 막힌 물길이 14년 만에 다시 뚫리는 순간입니다. 담양호에 하천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던 벽을 허물고 물을 흘려보내는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마른 논을 촉촉하게 적실 생각에 농민은 벌써부터 풍년이 기대됩니다. 묵은 채취 확 내려간 것 같죠. 이게 물이 부족해가지고 해마다 항상 농 같은 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그 차수벽이 철거된다니까 정말로 묵은 채취 시원히 내려간 것 같습니다. 광주와 담양, 장성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담양호는 1976년 축조 당시 전체 저수율의 24%를 전북 순창 지역의 하천수로 채우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순창군이 가뭄을 대비한다며 순창과 담양을 잇는 물길, 즉 도수터널에 2m 높이의 벽을 세웠습니다.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2022년 담양호가 바닥을 드러내자 추가 수량 확보가 절실했던 담양군은 끊어진 물길 잇기에 나섰고 순창군도 통 크게 동의하면서 마침내 차수벽은 14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전북 순창군 구림면에서 흘러온 이 물은 전남의 4대 저수지인 한 곳인 담양호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번 차수벽 철거로 담양호의 평년 저수율은 20%가량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창군에서 넘어야 될 24%의 물이 넘어오지 않아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가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양 지역 주민들이 통합을 해서 이뤄낸 저는 성과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물을 전남에 주는 것은 사실상 농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창군 구림면 주민들께서 상생 발전 방안에 따른 통큰 결단을 해주셔서 담양과 순창은 이번 물길 연결 사업을 계기로 양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국가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광주와 전남 곳곳에 따라 5에서 20mm가량의 약한 빗줄기가 지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도서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바다를 마주한 영광에서는 지금 소금을 채취하는 체험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랜 시간 농부들이 수고하고 자연이 함께 도우며 만들어낸 귀한 산물인데요. 새벽 체험 현장에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광군의 해안 지역인 염산면입니다. 칸칸이 나뉜 소금밭 염전이 바다를 향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운데 곳곳에 불빛이 보입니다. 연부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금이 소금이 지름하고요. 1cm 높이의 진한 바닷물이 덮인 염전.
연부들은 사람 키만한 대패를 들고 그 위를 다니며 바닥을 빈틈없이 쓸어냅니다. 대패가 바닥을 밀어내 시원한 물살이 지나면 감춰졌던 소금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각진 모양으로 하얗게 반짝이는 소금, 바다의 보석이라 불릴만 합니다. 염전 한 칸은 보통 200제곱미터 규모로 날이 좋으면 소금 400kg이 생산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소금은 대차라는 수레에 담겨 저장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바닷물을 2차례 증발시키고 깨끗한 바람과 햇빛에 물이 날아가는 과정을 또다시 거쳐 한 달여 만에 얻게 된 결실입니다. 여기에 숙성 과정을 거치면 더 깊은 맛이 나게 됩니다. 특히 농가들은 영광소금이 내는 맛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저희 영광소금은 염도가 낮고 무기질의 함량이 높습니다. 단맛이 나고 그게 특징입니다. 영광 지역의 천일염 업체는 70여 곳, 염전 규모는 약 280헥타르입니다. 영광은 지난해 모두 2만 4천 톤의 천일염을 생산해 신안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소금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농가들은 볏짚에서 숙성시킨 소금 등 각기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어린이날 당초 예상했던 30에서 80mm를 훌쩍 넘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전남 지역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틀간 내린 비로 해남 1,200헥타르, 강진 50헥타르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농경지 1,5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겨 15억 3,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확을 앞둔 보리류와 조생벼 등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이 같은 국지성 호우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읍면 단위 방식의 세분화된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광경찰서는 영광의 한 시장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59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9시쯤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한 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노점 상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상인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원한 관계에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해전사에 남을 명량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41억 원을 들여 건조한 울돌목 거북배의 재활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조된 지 16년이 지나 유람선으로 활용 가치는 사라졌지만 최근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면서 해남 우수영항 활성화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의 항구 우수영에 거북선 모양의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용도를 달고 거북 모양을 한 368톤 규모로 173명 정원에 3D 영상관 등 유람선 구조를 갖췄습니다. 지난 2008년 건조하는 데 4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연간 2억 원 이상 수익이 예상됐지만 운항 직전 5년간 탑승객은 2,259명에 그쳤습니다. 누적 적자만 35억 원, 결국 사업 시작 9년 만에 운항을 중단했고 논란 끝에 지난 2019년 전남도는 해남군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해남군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5년의 세월이 흘렀고 최근 이를 활용하겠다는 민간 선사가 나타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람선을 운영했던 선사하고 연결을 해서 이 우수영 관광지를 활성화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선박을 대개조해야 하는 등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습니다. 또 유람선을 한번 타고 진도대교 다리 밑에 울돌목, 물 해오리도 한번 스쳐가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 복원된 거북선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철거되는 것을 감안해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에 따른 정책 결정으로 대표적 지방재정 낭비 사례가 된 울돌목 거북배.
전남도의 애물단지를 떠안은 지 5년,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해남군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1970년 거문도 간첩단 누명을 썼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가족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고 김재민, 이포례 부부의 자녀 등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측에 27억 4천여만 원을 위자료로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고 위법 증거를 토대로 복역해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문도 간첩단 사건은 1970년대 거문도에 살던 김재민 씨 일가가 돈을 받고 북한의 대남 공작원들을 도왔다고 몰려 처벌된 사건입니다. 광주시의 한 사업소 간부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광주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한 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은 해당 간부가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 도심인 조례동 백강로를 따라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땅 주인이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순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순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 도심 조례동을 가로지르는 백강로입니다. 순천시는 길 2.1km 구간에 미세먼지 차단 숲과 좁은 도로를 만들어 녹지축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땅 주인과 주변 상인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사업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완충 녹지 폭이 일정하지 않아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2년 전 순천시의회는 시가 책정한 사업비 81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상공인들을 싹 쫓아내고 공원만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들이 안주를 하고 노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곳은. 그래서 저희들도 한 3, 4년 전부터 좀 불안했습니다. 일부 상업시설 앞 이면도로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계획된 이면도로 양옆으로 이미 다른 도로가 뚫려 있는 데다 폭마저 좁고 대부분 사유지란 겁니다. 도시계획상 여기까지 살아있는데 순천시는 여기에 큰 도로하고 이쪽 도로나 이쪽도 연결이 되지 않는 이 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두고 땅 주인과 순천시 공무원 간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도 현장을 찾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사익보다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현재 토지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녹지 조성을 마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춘 주거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12조 9천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본 예산보다 7,005억 원이 증가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 관련 48억 원과 전국 최초로 설치하고 운영되는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지원금 3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오자회동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2일 보성군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홍률 목포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훈 순천대 총장이 참여하는 의대 공모 오자회동을 위해 최근 각 지자체와 대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와 순천대학교는 여전히 전남도의 공모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이번 오자회동이 성사될지 회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2026학년도 전남권 의대 정원으로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고민은 시즌 초반부터 이어지는 수비 불안입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실책을 기록하고 있는데 수비 안정이 선두 수성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우성과 한준수의 연속 타자 홈런으로 3대 0으로 앞서가던 지난 2일 3회. 투수 내일의 송구 실책과 내야수 김도영의 포구 실책이 겹치면서 순식간에 5점을 내주며 경기 흐름을 내줍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하위권으로 처진 KT 한화의 경기에서 2승 3패에 그치면서 2위 NC에 한 게임차 불안한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올 시즌 개막 이후 팀 타율과 타점, 득점 1위, 홈런 2위 등 주요 타격 지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의 불안 요소는 실책입니다. 35경기에서 범한 실책이 무려 40개, 경기당 1개골이 넘고 가장 적은 삼성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습니다. 잦은 실책은 곧 투수를 흔들고 경기를 내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투타에서 조화를 이루며 선두를 질주하는 기아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개막 이후 부진에 허덕였던 용병 타자 소크라테스는 최근 부쩍 물오른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2게임 연속 홈런을 때려내는 등 최근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면서 홈런 7개에 타율을 2할 7푼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팀 타율 2할 9푼 9리로 압도적 선두에다가 홈런 11개로 공동 선두로 올라선 김도영. 여기에 부상에서 복귀한 나성범, 그리고 꾸준히 타점 생산을 이어가고 있는 최용우에 소크라테스까지 힘을 보태면서 기아의 중심 타선은 피해갈 곳 없는 완전체가 돼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3위와 4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 SSG와 맞붙는데 양현종과 내일, 윤영철을 차례로 선발로 내세워서 선두 수상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중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이철규 열사의 35주기 추모제가 어제 광주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추모제에는 전국의 민족민주열사의 유가족 등 추모객 80여 명이 참석해 이철규 열사의 삶과 투쟁을 재조명하고 정신을 기렸습니다. 전라남도가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벼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을 받습니다. 흰잎 마른병 등 7종의 병해충을 보장하는 이번 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9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6만 7천 농가, 11만 7천 헥타르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 이 가운데 피해를 입은 2만 농가가 보험금 50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해 새만금 세계 잼버리 이후 전북 지역의 첫 대규모 행사인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4,000명이 모이는 행사로 300억 넘는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조직위원장만 5명이 난립하며 배가 산으로 갔던 잼버리와 비슷한 모습이 재현되고 있어 전문성 있는 조직위 구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앞두고 미주 한인회가 전북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상대회로 불렸던 대회는 국내외 4,000명이 모이는 행사. 제외 동포청이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주관하는 잼버리 이후 최대 행사입니다. 경제 효과만 335억 원이 기대됨에 따라 대회 참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기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오는 10월 22일부터 전북대에서 사흘간 열리는 이 대회는 전북의 제품을 해외 시장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잼버리 파행 이후 어렵게 유치한 첫 대규모 행사인 만큼 전북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잼버리와 같은 일이 재차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는 여전합니다. 우선 공동대회장이라는 자리를 벌써 4명이 차지하고 있는데 모두 각 나라 한인 경제단체 수장들입니다. 5명의 조직위원장이 난립하면서 대회가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은 새만금 세계 잼버리와 조직 구성이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데려오는 역할을 주로 하세요. 실무는 우리 사무국에서 하죠. 대회 사무국 역시 제외 동포청과 전북도, 전주시 직원들로 편성돼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잼버리 당시에도 스카우트 대원과 무관한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부안군이 조직위에 투입돼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부 6명, 그다음에 전주시 6명, 그래서 쭉 갈 거고 그래서 뭐 대안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 변경으로 인해 인수인계와 역할 분담이 실패했다는 보고서의 지적에도 여전히 뚜렷한 대안은 없는 셈입니다. 국내외 기업인이 목표했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운영위를 무역이나 유통, 전시행사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행정에서 파견되시는 분들은 행정적 지원으로 한계를 두고 실질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전시회가 열리는 부분은 전문 PCO들의 역할을 전적으로 줘야 되겠죠. 단체장이나 유명 인사라는 이유로 조직위원장을 맡고 전문성 없는 공무원이 차출되는 구조가 대회 때마다 반복되면서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동해 대문어는 몸무게가 50kg 이상 나가기도 해서 이런 명칭이 붙었는데요. 최근에 어족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어획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 어민들이 잡은 산란기 암컷 문어를 방류하고 어획 기준을 크게 높이는 조례까지 제정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동해시 묵후항 앞바다, 그물로 잡은 큼지막한 대문어를 다시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방류하는 대문어 중에는 이렇게 무게가 40kg에 가깝고 길이가 2m가 넘는 개체도 있습니다. 요즘 대문어는 위판장에서 1kg당 3만 원 넘게 거래되다 보니 가격으로만 따져 100만 원이 넘을 듯한 대문어도 바다로 던져집니다. 어선 40여 척이 이틀 동안 잡은 300마리 가운데 10% 정도가 방류되는데 대부분 산란기를 맞아 알을 품은 암컷입니다. 대문어가 급격히 줄어들자 어민들이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문어 자원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획량이 줄어 지난 2007년 5,100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들어 3,000톤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200도 못 합니다. 잡는 사람들은 좀 잡는데 못 잡는 사람들은 영 구경도 못 하고. 서해나 남해에 주로 서식하는 참문어는 1kg만 넘어도 산란할 수 있지만 동해 대문어는 몸무게가 12kg 이상 성장해야 산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획 금지 기준은 600g이어서 산란하기도 전에 상당량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어업인의 남획도 문제여서 강원도가 포획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변 얕은 물가에서 장비를 이용해 대문어를 잡는 해루질이나 체험형 낚싯배에서 잡을 경우 대문어 산란기인 3월에서 5월 8kg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내절을 빙자한 비업인들의 무분별한 해산물 포획을 제재를 못하다가 자체 기준이 마련됐던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어업인의 대문어 어획량은 아직 정확히 추산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번 조례안이 대문어 자원 회복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사실상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설 새로운 AI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인텔이 네이버에 이어 카이스트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공동 연구센터를 설치해 인텔이 내놓은 AI 반도체 가우디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윤미 기자입니다. 챗 GPT가 촉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문서와 다양한 이미지는 물론
달리는 기차 창밖의 풍경이나 거대한 해일에 맞서 서핑을 즐기는 동영상까지 그럴듯하게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사실상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고대역폭 메모리를 SK 하이닉스로부터 공급받고 그래픽 처리 장치를 결합한 AI 가속기를 대만의 TSMC에서 위탁 생산하는 체제입니다. 여기에 맞설 AI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역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 네이버, 카이스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카이스트의 AI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해 인텔이 최근 선보인 차세대 AI 반도체, 가우디에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 본격적인 연구에 나섭니다. 세종에 있는 최신 데이터 센터 장비마저 엔비디아에 100% 의존하고 있는 네이버도 의존도를 낮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물량에 제한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적절한 보안제, 좋은 성능의 보안제를 우선 키운다라는 의미로 우선 3년간 운영되는 공동연구센터에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교수진과 석 박사급 인력 1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른바 가우디 생태계를 위해 인텔 AI 가속기에 기반한 서비스를 연구하고 이를 한국어와 영어를 학습한 네이버의 초대규모 AI에 적용해 실증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 가속기가 너무 비싸고 공급이 딸립니다. 3년쯤 후에 30%의 시장은 인텔 가우디 네이버 카이스트 팀이 장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들의 가우디 동맹이 이른바 엔비디아 생태계의 독주를 견제할 대안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이번 주부터 오는 25일까지 5.18 교육주간을 운영합니다. 5.18 교육주간에는 5.18 교육 내실화와 전국화, 세계화를 목표로 5.18 역사 왜곡 바로 알기와 사적지 답사, 학생 연극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인정교과서와 전시자료, 교육자료 등을 각 학교마다 보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립도서관이 광주시 교육청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도서관 문화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도서관 문화마당은 책 읽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자는 값진 독서를 주제로 광주시청 앞 광장과 전일빌딩에서 진행됩니다. 행사에서는 책갈피 만들기와 트램펄린, 대형 윷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어린이책 작가와의 만남도 이루어집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새벽까지도 곳에 따라서는 5에서 20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현재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대기가 습해서 오늘 오전까지는 가시거리 1k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1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특히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내내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영암의 낮 기온 18도에 그치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도 18도 예상되고요. 여수와 고흥의 낮 기온 2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개겠지만 다가오는 주말 또 한 차례 봄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